이어서 봅시다. 다음 페이지 대표 유형 3번. 자, 분모를 유리화하는데 분모의 유리화는 그래서 두 종류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돼. 분모의 루트 다항식꼴, 즉 루트가 하나짜리인 경우 또는 두 개의 루트가 합 또는 차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래서 얘를 유리화할 때는 똑같은 거를 곱했을 때 루트가 안 없어지네. 두 개의 합꼴일 때는 또는 차꼴일 때는 그럴 땐 합차 공식 활용하자 했어. 그래서 이런 경우 루트 6 더하기 루트 2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는 뭘 곱하면 될까? 루트 6 마이너스. 그렇지. 루트 6 빼기 루트 2. 루트 6 빼기 루트 2. 그래서 얘 곱해보면 루트 6 더하기 루트 2에다가 루트 6 빼기 루트 2에다가 얘는 루트 6 빼기 루트 2의 완전 제곱이네. 얘 정리해보면 루트 6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분의 얘는 완전 제곱식이지. 앞에 거 제곱 2배의 마이너스 앞뒤 곱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적용 가능하지. 곱셈 공식. 정리해보면 분모는 6의 제곱 빼기 루트 6의 제곱 빼기 루트 2의 제곱에서 6 빼기 2고 분자는 6 마이너스 루트 12 더하기 2인데 더 간단히 해보자. 4분의 8 마이너스 2루트 12는 더 간단히 4루트 3으로 바꿀 수 있지. 약분해서 2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정리 가능하다. 그럼 여기에서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이므로 A 더하기 B는 얼마? 1이 되더라. 이러한 분모의 유리화, 합차 공식을 이용한 분모의 유리화는 고등학교 때도 쓰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공식이에요. 중요한 키가 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잘 익히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3-2의 2번 한번 빠르게 유리화해보자. 3-2의 2번. 자, 정리됐니? 뭐 나왔니? 답이. 같이 보자 그럼. 같이 보자. 아마 분모의 유리화가 조금 낯설 거야.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한다는 게. 여기에서 분모가 지금 5 더하기 2루트 6 형태면은 얘
뭐에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 뭘 곱하면 될까? 5 여기서는 마이너스 2루트 6이어야겠지. 얘 합착골 5 더하기 2루트 6과 5 마이너스 2루트 6. 그럼 여기에 5 마이너스 2루트 6을 분모 분자에 곱하자. 그럼 얘 정리해보면 분모는 지금 5의 제곱 빼기 2루트 6의 제곱 분의 얘는 루트 6에 5 마이너스 2루트 6이지. 정리해보면 2루트 6의 제곱이 얼마니? 24지. 그리고 전개했을 때 5루트 6에 루트 6 곱하기 루트 6 하면 6이니까 마이너스 12. 더 간단히 바로 그냥 5루트 6 마이너스 12로 쓸 수 있겠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는 연습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짚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다음 이제 다시 개념 3, 80쪽으로 돌아갑시다. 페이지 80쪽. 자, 그러면은 충분히 나왔다. 자, 복잡한 식의 전개인데 복잡한 식이 뭔가요? 복잡한 식이 뭐냐면은 딱 봐도 이거 너무 선생님 더럽습니다. 전개하기 더럽습니다.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힌트가 나오냐?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쉬운 거 하나 드릴게요. 예시 example x 플러스 y 더하기 1 x 플러스 y 빼기 1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 x 더하기 y가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 이러한 공통 부분 x 더하기 y를 a로 두고 a 더하기 1, a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지. 그럼 얘는 곱셈 공식에 의해 합차 공식 자연스럽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빼서 a 제곱 빼기 1이 되지. 다시 여기에 원래 것을 대입. 중요한 것은 원래 것을 다시 까먹지 않고 대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얘는 다시 전개해서 x제곱 더하기 앞에 거 뒤에 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써주면 된다. 이렇게 전개할 수 있겠지. 세 개의 곱은 딱 봐도 우리가 곱셈 공식 자체로는 배운 적이 없었지. 그렇기 때문에 얘 뭐 하나하나씩 9번 전개하겠습니다. 전 노가다의 황제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곤란해진다 이거야. 그거 노가다 하지 말라고 곱셈 공식을 배운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공통 부분을 이제 이용해서 정리해주자.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공통 부분을 다른 문자로 두는 것. 얘를 치환이라 해. 치환. 얘 이름이 치환이야. 그래서 공통 문자를 한 문자로 공통 부분을 치환하여 전개하자. 그리고 치환한 문자를 다시 되돌리기 요게 필요하다.
왜냐면 우리 a에 대한 식이 아닌 x와 y에 대한 x 플러스 y에 대한 표현이 필요한 거였으니까. 선생님 그럼 곱셈 공식에서 여기서 공통 부분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그럼 전개해야죠. 그러면 전개해라. 그 말이야. 어렵지 않지? 공통 부분 없으면 전개하세요. 요거야. 그래서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 한 문자로 놓고 한 문자로 놓고 곱셈 공식 이용하여 전개. 요것만 정리해두면 되겠지. 곱셈 공식에서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놓고 곱셈 공식 이용해 전개하자. 오케이. 다 정리됐니? 넘어가도 되겠니? 자, 그럼 넘어갈게. 자, 다음 곱셈 공식의 변형인데 요거 타이틀은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으로 적는데 요것도 적어놔. 아까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라고 외워도 변형 공식이라고 많이 불러. 이름을. 얘는 그런 애들이거든. 자, 무엇이냐? 선생님 뭐 당연한 걸 적어 놓으셨나요? 2ab 넘기면은 합의 제곱이잖아요. 옆에 것도. 아이고. a-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에 2ab 더한 거니까. 이렇잖아요. 2ab 항만 넘겨놓으신 거네요. 라는 거지. 옆에 좋은 친구를 두었구나. 그 다음에 요거 이용해서 어떤 거냐면 결국 뭘 보자는 거냐? a 플러스 적기가 애매하네 얘는. 자, 얘는 일단 요거부터 적어.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의 관계 활용하는 거거든. 이제 뭐냐? a 플러스 b의 제곱은 알다시피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지. 그럼 얘네 사이의 관계는 4ab 차이지. 그리고 누구랑 또 볼 거냐? 옆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관계를 볼 건데 얘네들은 각각 이들과 어떤 차이야? 얼마 차이? 2ab 차이야. 얘네들은 이러한 관계지 현재. 그 얘기야 결국. 몇 ab 차이 나는지에 따라 얘네들의 대상이 나타내는 게 달라지겠지. 그럼 다 적었니? 정리했니? 자, 사실 새로 배운 거 없습니다. 얘기했던 대로 없습니다.
자, 됐지? 응, 정리됐지? 그래서 보면은 요 네 가지가 끝이야.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ab 하면 ab 항은 계수가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럼 a 마이너스 b의 제곱과 같아지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그 전개에서 마이너스 2ab가 나오니까 4ab랑 더해주면 2ab 돼서 a 플러스 b의 제곱과 같아지겠지. 그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관계만 생각하면. 그래서 요 네 가지 공식을 암기해주자. 얘 네 가지 다 암기. 그럼 따지고 보면 곱셈 공식에서 암기할 거는 몇 가지밖에 없냐? 공식, 기본 공식 5가지에 변형 공식 4가지지. 그치? 그래서 곱셈 공식만큼은 우리 어린이날 열심히 쉬고 와서 목요일에 빠르게 곱셈 공식 테스트 한번 볼게요. DT로요? DT도 보고. 따로예요. 고민 중이야. 우리가 시간이 쪼들린 상황에서 볼지 말지. 왜냐하면 난 이거 다 보거든. 이거 진도 나가는 건 항상. 그냥 DT에 한 문제 그 곱셈공식 다 따라하면 안 돼요? 그 방법도 고려 중이야. 아니 그냥 곱셈 공식을 쓰는 문제를 낼지. 그러니까 그게 그런 문제는 하나씩 쓰는 문제를 낼지 고민 중이야. 왜냐면 그만큼 곱셈 공식이 되게 중요하거든. 지금 잘 외우고 가야 나중에까지 편해.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곱셈 공식 나와서 거기서도 곱셈 공식 지금 5개 배우잖아. 고등학교에서는 10몇 개거든. 그거 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만큼 쓰이는 것들이라 기본적으로 구분한처럼 그냥 깔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곱셈 공식. 알겠지? 암기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돌아가서 84쪽으로 갑시다. 다시 우리는 예제 확인해 봅시다. 선생님, 얘는 공통 부분 없는데요. 그러네. 그렇지. 공통 부분 없으면 그냥 마음 아프게 전기하면 돼. 2x-3i의 제곱 그리고 두 개의 항의 곱이니까 1번 공식이랑 5번 공식 썼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맘 편히 전개해보자. 곱셈 공식에 의해 얘는 어떻게 돼? 이제 바로 할 게 좀 익숙해졌으니까 우리 곱셈 공식이라는 것에 2x 빼기 3i의 제곱은 4x 제곱에 앞뒤의 곱에 마이너스 2배 하면은 2x 3i의 2배에서 마이너스 12xy 더하기 3i의 제곱하면은 플러스 9y 제곱 되고 마이너스의 차근차근히 가사에는 마이너스가 전체에 붙어 있으니까 바로 씌워서 전개했을 때 7x 제곱에 2xy에 마이너스 35xy 하면 마이너스 33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5y와 2y 곱해서 마이너스 10y 제곱 그럼 전개했을 때 4x제곱 마이너스 12xy 더하기 9y 제곱에 마이너스 7x제곱 더하기 33xy 더하기 10y 제곱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21xy에 더하기 19y 제곱 이렇게 정리 가능하지? 잠깐만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xy의 개수는 플러스 20을 어렵지 않게 찾았을 테고 근데 얘 더 쉽게 어차피 우린 전개하는 게 목적이 아닌 xy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얘 쉽게 하려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xy항 여기에서 나오는 xy항만 생각해줘도 되지.
여기에서 나오는 xy 항은 앞뒤의 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한 마이너스 12xy가 나오고 얘에서는 요렇게 둘 전개한 부분에서만 xy 항이 나오니까 2xy에 마이너스 35xy, 마이너스 33xy 부호 바꿔서 33xy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랑 플러스 33xy 계산해서 21xy 바로 찾아줘도 돼? 가능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xy 계수를 구하는 거면 x랑 y 곱한 항들만 계산을 해줘도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답이야 뭐 21이겠지. 답이야 21이겠지.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습니다. 대표 유형이 6가지 있는 줄 알았는데 8가지 있네. 굉장히 많지. 다 나갈 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 자, 그럼 이렇게 전개해보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 유형은 뭐 그렇게 왈가왈가 할 건 없지. 그냥 곱셈 공식에 따라 전개하면 되네.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은 대표 유형 5로 넘어갈게. 자, 이런 식으로 이 문제들은 어때? 특징이 공통인 부분을 생각하자. 묶어낼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되겠지. 그럼 5-1번은 누가 공통적으로 보이니? 3x-y가 공통적으로 한 묶음으로 보이지. 그럼 얘 3x-y를 a로 두면 즉 치환하면 얘랑 같은 말이야. 우리가 찾는 건 지금 a 플러스 a 마이너스 2꼴이지. 더 단순화해서 볼 수 있잖아. 치환했을 때. 그럼 얘는 a제곱 빼기 4로 합차 공식에 의해 전개되지. 그럼 이제 a 대신에 뭐 3x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된다. 그럼 이것은 전개했을 때 9x제곱에 3xy 2배에서 마이너스 6xy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 a 대신에 도로 3x 마이너스 y 대입. 이지하지. 이지해. 자, 그 다음에 2번 x 마이너스 y 더하기 3의 제곱을 찾지.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y 자체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낫겠지. 기왕이면은 두 개짜리의 합 제곱, 차 제곱에서 한쪽을 하나의 항을 숫자로 주는 게 계산하기 쾌적하잖아.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y를 a로 두자. 그럼 a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얘는 a제곱 더하기 앞뒤의 곱의 2배 6a 더하기 9라고 쓸 수 있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a 대신에 다시 x-y 대입해보면 x-y의 제곱 더하기 6배의 x-y 더하기 9지. 그럼 얘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6y의 더하기 9가 되겠다. 요렇게 치환한 문자를 썼을 때 다시 치환한 문자에서 원래 문자로 돌려줘야 됩니다. 답을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하고 넘어가면 틀린다 이거야. 헷가닥하면 안 된다 이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요거는 뭐 어렵지 않게 해결 가능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대표 유형 6, 7, 8 볼 건데 요것들이 좀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으면 헷갈리거든. 자, 대표형 6 보자. 5까지는 어렵지 않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야. 이런 스타일이 이제 문제거든. 뭐냐? 지금 저희는 곱셈 공식 배웠는데 이건 뭔가요?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시계값 찾는 유형. 물론 우리 이전에도 비슷한 걸 해왔지. 중2 때. 그치? 이상할 때 뭐 등식에 변형된 이런 부분에서 시계값 찾고 하는 거는.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시계값 유형은 찾는 식을 찾으려는 것을 변형해서 아는 것과 연결하기. 요게 중요해. 요렇게 생각할게. 찾으려는 것을 변형해서 아는 것과 연결시키기. 그럼 뭐냐? 우리가 찾으려는 건 지금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인데 그러면은 x분의 1 y분의 1 변형하겠습니다. 역수 씌워서 유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긴 되는데 조금 복잡하잖아. 그럼 그거 대신에 나라면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통분해서 주로 역수일 땐 통분하는 게 기본 메커니즘이지. xy분의 x 더하기 y로 생각하자. 그럼 얘는 xy는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5 플러스 2 분의 루트 5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5 플러스 2지. 더 간단하지? 얘 분모가 어떻게 돼? 전개했을 때 5 빼기 4 되잖아. 분자는 2 마이너스 2 없어지니까 2 루트 5 되고 아하 우리가 찾는 값이 얼마였군요? 2 루트 5였군요.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요거대로 6-2에 2번을 한번 풀어볼래? 6-2에 2번 풀어보세요. 얘는 조금 이질감이 들 수는 있을 거야. 근데 결국에는 중요한 건 통분을 이용하자.
자, 봅시다. 답이 뭐 나왔니? 자신있게 얘기해요. 안 나왔으면 함께 봅시다. 결국에 우리가 구하려는 것을 변형해서 아는 거랑 연결시키자 했잖아. 그럼 얘 x분의 y 마이너스 y분의 x를 좀 더 우리가 알기 쉬운 걸로 바꿔보면 통분했을 때 xy분의 y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얘는 분자가 한 번 더 합차를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치? 합차꼴이니까. 그치? 합차 공식을 이용한 꼴이지. 그럼 얘 합차라는 말 취소. 합차의 결과라 요걸 거꾸로 합차 공식을 바꿔서 푸는 거는 얘 뭐 적지 말아봐. 뭔 말이냐? 얘 분자를 xy분의 y 더하기 x랑 y 마이너스 x가 생각나긴 하지. 얘를 보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잖아. 가는 게 왜냐면 우리가 배운 건 오른쪽에서 왼쪽만 갔지.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면 인수분해라고 하거든. 인수들로 분해하는 거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적으로 푸는 건 그렇고 얘는 그냥 대입, 이제 이 상태에서 대입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 근데 이 문제를 더 쉽게 풀려면 인수분해를 배워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선에서는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2 루트 3의 제곱과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그럼 얘 전개했을 때 일단 분모는 4 빼기 3이고 분자는 2의 제곱 마이너스 4루트 3 더하기 3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4루트 3 더하기 3 이렇게 되지. 그럼 얘 정리해보면 1분의 4하고 3 더해서 나가면 마이너스가 만난 4하고 3 만나서 날라가지. 그럼 분자는 마이너스 4루트 3 플러스 4루트 3에 마이너스 부호 달고 나온 마이너스 4루트 3 두 개라 마이너스 8루트 3 되겠지. 계산 결과는. 그치? 어렵지 않지? 이 부분은. 자, 이런 식으로 대입해주면 됩니다. 정리해서. 알겠지?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 대표 유형 7. 자. 솔직히 개인적인 견해로는 대표 유형 7 같은 경우는 지금 배우는 것보다 2차 방정식을 배우고 와서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거든. 근데 아마 이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구성 순서를 여기에 넣어주긴 한 것 같아. 보통 요건 2차 방정식 할 때 얘기하면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다. 자, 그럼 얘의 값을 구하자라는 거거든. 얘의 값을 구하자라는 거거든. 그럼 얘 그냥 대입하면 전 1 플러스 루트 5 대입하겠습니다. 바로. 그래도 되기야 하겠지만 굉장히 식이 더러워지겠지. 그런 문제 아니고 어떤 걸 생각하냐. 얘를 일단 변형을 해보는 거. 어떻게? 1을 넘기면 x-1이 루트 5지. 여기서 제곱을 했을 때 식이 어떤 값을 갖는지를 볼 거. 여기서 양변을 제곱하면 x-1의 제곱은 5가 되지.
그럼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4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지.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할 거. 루트가 온전히 사라지고 나서. 그럼 얘네 보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 1 더해준 거지. 그럼 시계값도 1이겠네. 왜? 요만큼이 0이기로 했으니까. 등식의 성질에 의해 성립하겠지.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경우 루트가 들어간 뺀 상수를 이항해준 다음에 제곱해서 루트가 없는 꼴의 2차 식은 0꼴로 만들어주잖아. 그래서 2차 식의 값이 나오니까 그걸 적용해보면 되겠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5 아니에요? 뭐 실수했니? 그러네. 쏘리. 베리 쏘리. 오늘 여기 4로 썼지? 그렇지, 마음이 급했구나. 그럼 얘 다시 정리. 4로 바꾸면 되겠지? 얘도 4로 바꾸면 되겠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되려면 양변에 2를 더했으면 되네. 됐다. 아무튼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변하는 건 없고 변하는 건 없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꼴을 생각을 해준 다음에 우리가 찾는 값에 대입해서 적절히 등식의 성질에 의해 시계값을 찾을 수 있겠지. 자, 그럼 요거대로 해서 7-3번 한번 해결해 봅시다. 각자. 얘 같은 경우에는 먼저 x의 값을 간단한 형태로 바꾸어주면 쾌적하겠지. x의 값을 간단한 형태로 해결해주면 쾌적하겠지. 요거는 이번 3학년 애들 내신 대비할 때 이거 잘못 푸는 애를 봤어. 경험을 금지 못했어. 하지만 너희는 아직 2학년이니까. 자, 봅시다. 요걸 보고 양변에 3-루트3을 곱해야지, 그리고 제곱을 해야지 굉장히 번거로워지겠지. 왜냐하면 개수에 루트가 들어가는 표현이 돼서. 이런 경우에는 뭐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냐? 유리화부터 생각을 해줘야겠지. 아이고. 유리화. 구체적으로 분모의 유리화. 보통 분모를 유리화하니까. 자, 그럼 얘 x는 3-루트3분의 6이니까 요거에다가 3+루트3, 3+루트3 분모 분자에 곱해도 되겠지. 그럼 얘는 정리해보면 9 빼기 3분의 6에 3+루트3이니까 자연스럽게 분모 분자가 모두 얘 분모가 6이잖아. 약분돼서 3+루트3 되지. 이러면 이제 똑같군요. 아까 형태랑.
그럼 3만 넘겨보면 x-3이 루트 3이니까 x-3의 제곱이 3이 되겠고 얘에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3이므로 우리가 찾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은 양변에 1을 더한 값이지 4가 돼야겠지. 오케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유형 봅시다. 대표 유형 8번. 대표 유형 8번 봅시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시계값이네. 지금 a-ab의 값을 알려줬고 제곱 더하기 제곱 그 다음에 무언가 이상한 역수꼴의 분수 요거지. 제곱 1번 제곱 더하기 제곱이 들어가는 건 어떤 공식이니? 더하기 빼기일 땐 합차 공식이고 더하기일 땐 이와 관련된 게 합의 제곱, 차의 제곱을 이용하자 했지. 근데 차를 알려주었잖아. 그럼 차의 제곱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차의 제곱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뭘 더해야 둘이 같아지니? 여기에다가 플러스 2a. 그렇지. 플러스 2ab 해주면 같아지지. 그럼 여기에서는 차가 마이너스 2의 제곱 차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배 곱하기 1 해주면은 뭐 답이야 6 나오겠지. 그렇지? 요 공식을 생각해주자 이거야. 자, 그 다음 2번. 전 이런 곱셈 공식 배운 적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내가 팔이 안 닿겠다 저기. 주어진 구하려는 것을 변형해보자 했지. 똑같게. 그럼 얘는 분수꼴이니까 통분을 할 수 있겠지. 분모가 서로 다르니까. 그럼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아까도 비슷한 꼴을 봤잖아. 통분했을 때 어떻게 나와?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형태로 나오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아까도 구해놨으니 쉽게 우리가 차를 알고 곱을 아니까 차의 제곱 더하기 제곱은 차의 제곱에다가 2ab 하자. 그럼 정리했을 때 얘는 우리가 구하는 값 1분의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 정리하면 6이 되겠지. 그래서 답이야 뭐 둘 다 6이겠지. 이해됐니? 자, 어렵지 않지? 그럼 8-2의 2번 1분간 풀어봅시다. 8-2의 2번. 한번 잘 기억하고 있나? 곱셈 공식 체크해보자. 8-2의 2번 한번 적용해보세요. 답이 뭐가 나왔니? 위에 거는 29, 아래 거는 33. 오케이. 아래 거만 풀어도 되는데. 8-2의 2번만 풀어도 되는데. 자, 그러면은
위에 거 보면은 아래 거 보면 위에 거는 우리가 계속 했으니까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 거는 우리가 합을 알고 곱을 안 해? 합을 알고 곱을 안 해? 그러면은 어떻게?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 사이는 그치 4ab를 빼주면은 같아지게 되지. 전개했을 때. 그럼 a 플러스 b에 5 넣고 여기에는 4ab 자리니까 4 마이너스 4에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럼 25 더하기 8이니까 우리가 찾는 답은 33이 되더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숙제는 이렇게까지 해서 89쪽까지 나갑니다. 89쪽까지. 자, 그러면은 DT 제풀이 합시다. 천 이모 우유 훌륭하다. 시후 번호 좋아요. 선생님 훌륭합니다. 요 정도 수준 유지할 때 DT는 이렇게 한번 당해봐야 돼. 루트 60 이런 애들 유의 안 했다가 한번 학교 시험에서 틀리면 굉장히 뼈 아플 거 아니야. 학교 시험은 감점하거든 이거. 완전하게 완결한 표현을 쓰지 못해서. 자, 1번부터 전부 다 해석하겠습니다. 1번. 요거 곱했을 때 x래. 그러면 간단히 해보자.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5에 루트 20은 간단히 2루트 5지. 정리해보면은 얘는 루트 5, 루트 5 곱하면은 10되잖아. 그럼 얘는 10루트 2지. 그게 20이래. x 곱한 게 20이래. 그럼 x는 10루트 2분의 20이니까 루트 2분의 2. 유리화하면 2분의 2루트 2 결과 루트 2 되겠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지 답은. 오케이.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 몇 개를 걸리지? 자, 루트 108이 x루트 3이고 루트 500이 y루트 5일 때 유리수 xy에 대해서 루트 xy를 구하재. xy 구에서 틀린 친구를 구했어. 마음이 안타깝다. 자, 루트 108은 어떻게 돼? 108이 36 곱하기 3이지. 그러면은 얘는 루트 108은 6루트 3으로 나가겠지. 루트 500은 5 곱하기 100이니까 10루트 5로 나가겠지. 루트 100이 10으로 나가서. 그럼 여기서 x가 6이고 y가 10이니까 xy가 60. 그럼 루트 xy는 루트 60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 나올 수 있는 제곱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줘야겠지. 근데 4 곱하기 15라 2루트 15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루트 15가 되겠지. 오케이.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3번. 얘는 계산만 좀 더러운데 요것만 잘 이겨내면 돼. 자, 보자. 루트 3분의 루트 20 나누기는 역수의 곱으로 바꾸자. 곱하기 역수로 곱하기 루트 24분의 10. 자, 가보자.
얘네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루트 3분의 루트 20을 2루트 5로 그리고 루트 24를 2루트 6로 표현하면 되겠지. 그럼 얘 정리해보면 루트 5, 루트 5 약분, 루트 6, 루트 6 약분 2하고 2 약분. 그럼 얘는 루트 3분의 12지 3분의 10루트 3이네. 그리고 b는 루트 2분의 루트 8 나누기니까 곱하기 루트 28분의 3 또 나누기니까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12 얘네 더 간단히 바꿔보면 루트 2분의 2루트 2 곱하기 루트 28은 4, 7이 28이라 2루트 7분의 3 그리고 루트 3분의 루트 12는 2루트 3이지. 그럼 얘 정리해보면 루트 2 루트 2, 루트 2 없어지고 루트 3, 루트 3 없어지고 2하고 2 하나씩 없어지네. 그럼 정리해보면 루트 7분의 6이지. 7분의 6루트 7로 유리화 가능하지. 맞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건 AB지. AB는 3분의 10루트 3 곱하기 7분의 6루트 7이니까 3하고 6 한 번 더 약분 가능해서 7분의 20루트 21이라는 수가 된다. 어렵지 않지? 차근히만 계산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4번. 자, 부피의 값을 구하재. 루트 6 더하기 루트 8, 루트 6, 루트 10의 진면체 부피를 구하재. 그럼 가로, 세로, 높이의 곱을 표현해주면 되겠지. 그럼 가로, 루트 6, 세로, 루트 6 더하기 루트 8, 높이 루트 10이지. 그럼 얘 표현해보면 6 더하기 루트 6, 루트 8 곱하기 루트 48 더하기 루트 거기에 루트 10이지. 그럼 6루트 10 더하기 루트 480이지. 그럼 얘 간단히 해보면 어떻게 돼? 4 곱하기 120 120은 또 15 곱하기 8 15 곱하기 8 요거니까 그럼 얘는 16 곱하기 30 쓰면 되겠네. 480은 그러면은 6루트 10 더하기 16 곱하기 30이니까 4루트 30 되겠네. 루트 16 루트 30이니까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요거에 제곱 센티미터 쓰면 답이겠지. 세제곱 센티미터겠지 부피니까. 오케이. 어렵지 않지? 자, 다음 마지막 가로의 길이 구하재. 둘이 넓이가 같대. 그럼 삼각형의 넓이 구해보면 2분의 1에 루트 50에 루트 48. 그럼 얘 간단히 해보면 2분의 1에 루트 50은 5루트이고 루트 48은 4루트 3이지. 그게 뭐랑 같아? 직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의 길이 x로 두면 x 곱하기 루트 18을 3루트 2라 쓸 수 있지. 그럼 x가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5루트 2 곱하기 4루트 3에서 3루트 2로 나눴으니까 3루트 2분의 1 곱한 거랑 같지. 그럼 정리해보면 얘 어떻게 돼?
루트 2, 루트 2 약분되고 2하고 4 약분돼서 남는 건 5하고 2하고 3하고 루트 3. 그럼 3분의 10 루트 3 남네. 끝. 그러면은 가로의 길이는 뭐 단위 없으니까 3분의 10 루트 3 써주면 된다. 어렵지 않지? 이 정도면 풀만하지 충분히. 자, DT 잘 정리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정리해봅시다. 그리고 숙제 도장은 아까 몇 페이지였지? 89쪽. 89쪽까지 풀어오면 됩니다. 도장 채웁시다.